네, 자 이번에는 그 칩샷을 할 때 경사에 따라 즉 오르막길이거나 내리막길에서의 칩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학수 프로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내리막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배우죠. 웨지샷에서는 자 내리막 경사에서는 자 급하게 코킹을 해줘야 됩니다. 높은 데서 내리치는 거기 때문에 자 손목을 많이 쓰게 되죠. 이렇게 내려서 딱 치게 되는데 요 칩샷에서는 그렇게 그 손목을 사용하는 스윙을 해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오르막일 경우에 자 오르막에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막 경우에는 자 손목을 쓰지 않죠. 그냥 뻗어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웨지 샷하고 칩샷하고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칩샷에서는 일정한 스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 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자 볼의 위치에 그 놓여짐인데 이렇게 웨이샷처럼 자 손목을 쓰면서 볼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강했다 약했다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 네. 지금 그 오르막 경사나 내리막 경사에서의 칩샷은 네. 일반적인 오르막 경사나 내리막 경사의 샷과는 달리 그렇죠. 스트로크 자체는 그대로 해주고 볼의 포지셔닝만 바꿔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직접 그 필드에 나가서 네. 스튜디오는 좀 언듈레이션이 없으니까 네. 제 필드에 나가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김학수 프로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필드에 나와봤는데요. 자, 김 프로님 결국 오르막 경사와 또 내리막 경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스튜디오에서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왜냐하면 칩샷인데 네. 내리막이나 오르막에서 어떤 그 변화를 주지 말라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평지와 마찬가지의 스윙을 해주되 크롭 선택을 잘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칩샷이 되겠죠. 지금 이곳은 뭐 언듈레이션이 좀 심한 곳인데 네, 일단은 뭐 내리막이 되는 내리막이니까 거죠. 내리막부터 네. 설명. 내리막에서 자 크롭 선택을 평상시에 8번이나 7번 같은 걸로 칩샷을 하셨던 분이 자 내리막에서 마찬가지의 크롭을 선택했다라면은 엄청난 공의 구름이 생겨서 거리를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막에서는 똑같은 스윙을 하더라도 크롭 선택을 피칭이나 아니면 샌드위치를 잡아도 충분히 띄우면서 런이 되는 칩샷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의 위치는 내리막에서는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놓는데 내리막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오른발 쪽에 와 있게끔 해주고 클럽은 피칭이나 샌디를 잡았을 때 정확한 칩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결국 그 정상적인 그 큰 스윙, 네. 그 필드 내에서 큰 스윙 할 때도 역시 오르막 경사나 내리막 경사에서는 조금 볼의 위치도 바꾸고 클럽 네. 선택도 달리 하는데 네. 칩샷도 조금 영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거 내리막에서는 칩샷의 그린 주변에 이렇게 내리막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서는 평상시에 잡았던 그 런을 시킬 수 있는 띄우면서 굴리는 샷보다는 자 크롭을 바꿔줘서 아주 피칭이나 샌드위치를 잡으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정확한 칩샷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리막에서 각도가 줄어드는 것을 뭐 클럽 로프트에 따라서 그 각을 상쇄시켜준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다시 좀 그렇죠.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그 내리막에서는 자 그 칩샷을 할 때 크롭만 바꿔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볼의 위치를 오른발 쪽에 놓고 자 내리막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양발을 일직선을 놓고 이때도 손에 움직임을 주지 말고 포터 스트로크 하듯이 쳐주면 똑같은 항상 볼을 띄워서 굴릴 수 있는 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을 때 내리막이더라도 정확하게 샷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지금 내리막 경사에서 이제 올라오기 힘든데요. 네. 자, 내리막 경사에서의 그 칩샷을 할 경우에는 네. 평상시에도 볼을 가운데보다 약간 오른쪽에 놓지만 조금 더 오른쪽에 놓고 그렇죠. 많이 오른쪽에 놓고 클럽을 피칭이나 샌드위치로 바꿔주라는 네, 거죠. 8번, 9번을 가지고 칩샷을 하셨던 분은 피칭 웨지나 샌드 네. 웨지로 클럽을 바꿔주죠. 로프트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샌드위치나 피칭을 늘 사용했던 분이라면 칩샷을 할 때 네, 볼의 위치를 훨씬 오른쪽에 놓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정확한 샷이 되는데 이때 그 손목의 움직임을 주지 말라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그럼 내리막에서 볼의 위치나 클럽 네. 선택은 그렇게 하는데 네. 이 백스윙 할 때랑 네. 그 임팩트 위에 팔로우스루의 각도도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 좀 설명을 자, 해주시죠. 흔히 우리가 그 피칭 웨지나 웨지 샷을 할 때 어프로치에서는 자, 내리막에서는 급격하게 백스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칩샷에서는 이렇게 급격한 백스윙보다는 마찬가지로 지면을 쫓아가서 해주는
아주 쉽게. 왜냐하면 볼의 위치가 오른쪽에 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어떤 그 손목의 변화를 안 주는 것이 정확한 칩샷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결국 급격한 그 코킹을 하지 말고 네. 이미 볼의 포지션이 오른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냥 결대로 따라서 들기만 하면 그렇죠. 이미 그 각도가 줄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백스윙은 그렇게 해주고 네, 그래서 벌써 크롭 헤드가 네. 오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들리죠. 바로 들리게 되는 네.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것을 보통 외지샷처럼 어프로치샷처럼 코킹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역시 칩샷에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네, 결국 네. 퍼팅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가주라는 그대로 거죠. 들기만 해도 네, 정확한 스트로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임팩트 위 팔로우스로도 경사면을 따라서 해주는 네, 겁니까? 그대로 해주게 되면 정확하게 돼요.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죠. 내리 찍을 필요도 없고. 굳이 그냥 네, 볼의 위치가 자 그것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쳐주면 되는 거죠. 예, 오른쪽에 네.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쳐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한번 그걸 다시 정확하게 한번 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볼의 위치만 바꿔주고 자 피칭이나 샌드위치를 늘상 사용하신 분들은 볼의 위치만 바꿔주게 되면 정확한 칩샷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린 주위에서 칩샷을 할 때 8번이나 9번을 썼던 분이라면은 A웨지나 샌드위치를 선택해서 오른쪽에다 놓고 자 아주 훨씬 오른쪽에 놓는 겁니다. 이렇게 놔주고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급격히 들지 말고 그대로 지면을 따라 들어줘서 쳐주게 되면 정확한 칩샷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내리막에서의 그 칩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학석 네. 프로가 직접 보여줬고 네. 이제 오르막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오르막이 되는 거죠. 자, 요 경우에 스트레이트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네. 자, 오르막고 자, 여기서 손목을 써준다든가 아니면 내리 찍는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서는 피칭이나 샌드위치를 쓰는 분들은 반대로 8번이나 9번을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르막에서는 볼의 위치가 가운데로 와주는데 이때 클럽의 선택은 8번이나 9번을 사용하게 되면 자, 내리막에서 평지에서 쓰는 거와 마찬가지의 탄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칩샷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 볼의 위치를 가운데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클럽을 8번이나 9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늘상 칩샷을 8번이나 9번을 사용한 분은 그대로 그 클럽을 사용하는데 다만 볼의 위치가 오른쪽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로 와줬을 때 정확한 칩샷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놓고 자 8번이나 9번을 잡아서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쳐줬을 때 정확한 칩샷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오르막의 경우 네. 평소에 피칭 웨지나 샌드 웨지로 볼을 치신 분들은 네. 그 9번이나 8번으로 클럽 선택을 바꾸시고 네. 그 다음에 평소에 8번이나 9번을 가지고 칩샷을 하셨던 분들은 오르막의 경우라면은 그냥 그대로 볼을 사용하면 되죠. 클럽은 네. 그대로 사용하되 네. 볼의 위치는 왼쪽으로 네. 평상시보다 아니, 왼쪽으로. 가운데라 놓는 거죠. 그렇죠. 왼쪽으로 온게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왼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죠. 가운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도 똑같이 그 백스윙의 그 궤도와 네. 그 팔로스의 궤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르막이라고 해서 여기서 낮게 만들 필요도 없고 또 손목을 쓸 필요가 없이 자, 칩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목의 움직임이 최대한 억제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럽을 8번이나 9번을 선택해서 볼의 위치를 가운데 놓고 자,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 자, 쳐주게 되면 정확한 볼의 탄도가 나오면서 정확한 칩샷이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그 내리막 경사에서의 칩샷과 오르막 네. 경사의 칩샷의 경우는 백스윙과 팔로스로의 그 변화는 사실 별 차이가 없고 네. 그 내리막 경사와 오르막 경사에 따라서 클럽 선택 그리고 볼의 포지셔닝이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그렇게 김학석 프로로부터 배워봤고 네. 한번 그럼 또 지금 그렇죠. 쳐봐야 이제 되겠죠? 내리막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리막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채가 몇 번이죠? 저는 지금 피칭 웨지거든요. 네, 피싱이 좀 괜찮죠. 네. 그 상태에서 자 훨씬 오른쪽에다 놓는 거죠. 오른쪽에다 볼을 넣는 그렇죠, 거죠. 네. 오른쪽에다 놔두고 예. 자, 그 상태에서 자 여기서 뭐 손목이라든가 급하게 쓸 필요 없고 예. 볼의 위치가 오른쪽에 와 있기 때문에 자 클럽 헤드는 자연적으로 높아지거든요. 네. 자 그대로 지면을 따라서 스트로크 해주게 되면 정확한 칩샷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볼을 오른쪽으로 바꿔놨고요. 그렇죠. 바로. 자 변화를 주지 않고 쳐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오르막일 경우에 예, 반대로 오르막일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네. 피칭 웨지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제 피칭 웨지를 쓰지 말고 8번이나 9번을 사용하라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는 피칭 웨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볼을 약간 왼쪽으로 가운데로 놓고 네. 치면 되겠죠? 자, 손목의 움직임은 변화를 주지 말고 예. 자, 그대로 움직여 주라는 거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주 좋은 샷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자, 내리막에서는
자, 볼의 위치를 훨씬 오른쪽에 놓는데 이때 클럽은 8번이나 9번을 사용하신 분들은 샌드웨지나 피칭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놓고 어떤 그 손목에 변화를 주지 말고 그대로 백스윙을 해서 쳐주게 되면 정확한 스트로크가 된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오르막에서 칩샷을 할 때는 피칭이나 샌드위치를 사용하신 분들은 8번이나 9번을 선택해서 볼을 가운데 놔주고 손목에 움직임이 없이 쳐주게 되면 정확한 칩샷이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칩샷과 네. 관련해서 그 오르막 경사와 내리막 경사에서 어떻게 볼을 쳐야 되는지, 클럽 선택과 볼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김학수 프로로부터 배워봤습니다.